저는 올해 만 53세 28년차 교사입니다. 저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제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가 아파트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그 당시 저희는 그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월세로 산다는 것이 아내에게 창피함으로 다가갈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쁜 일은 뭉쳐서 온다고. 저도 오랜 시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술자리에서 담배도 피웠죠. 저는 굉장히 많은 담배를 피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게 돌아온 것은 고혈압과 당뇨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는 병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이 있었습니다. 건강과 배움,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다짐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다들 아시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좋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회식도 멈췄다라는 겁니다. 아, 잘 됐다, 잘 됐어. 그러면서 저는 그 좋아했던 술을 끊었습니다. 2020년부터 저는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새벽과 경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지, 새벽에 일어나야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과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이겨놔야 아침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9시에 자려고 무지내를 썼습니다. 8시 반이면 무조건 누워버리자. 그렇게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게 내가 맞나?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것들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다라는 PDS 다이어리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앞뒤 안 가리고 구매합니다. PDS를 구입하고 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플랜, 계획에는 그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그 내용에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실천에는 실천한 행동들을 시간에 맞게 기록을 하고 넘버링을 하고 형광색 펜으로 칠했습니다. 처음에 검정색 펜으로 했던 행동들을 그냥 두서없이 기록했을 때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보면 그럴듯한데? 라는 것과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생각이 뿌듯했습니다. 거기에는 PDS 단톡방 B4동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헤맸을 때 PDS 4동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유심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공유가 저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기록하면서 저는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 맞습니다. 저는 4시부터 9시까지 행동들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다 하고 어떤 날은 뭔가 빠지고 빠진 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PDS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 어떤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루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일상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들이 있다는 것들 다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상과 루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PDS 다이어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짜투리 시간 아시죠? 이런 짜투리 시간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짜투리 시간에 모여지니까 고정되지 않은 그런 일상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끔 PDS 다이어리가 지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PDS 다이어리에 보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이 세 파트를 크게 나뉘죠. 그럼 이 C라는 부분, 이 부분은 다른 다이어리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의 행동들을, 그날의 계획들을 돌이켜서 짚어본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의미는 오늘의 행동을 거친 내일의 행동들이 좀 더 내게 맞게끔 수정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저는 C에 반성의 내용을 적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반성보다는 저의 긍정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C에는 그날에 있었던 평범한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한 것들, 남들이 잘한 것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칭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흔적, 발자취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 때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게 제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제 몸에도 이게 체화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들은 미라클 모닝, 독서, 생각하기, 매일 달리기, 식습관 조절, 이런 좋은 습관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을 내 몸에 최적화시켜주는데 획기적으로 도와줬던 것들이 PDS 다이어리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시작이 아니면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PDS 다이어리는 제게 가벼운 시작의 가치를 알려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들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PDS는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막 들어가신 분들에게 작은아마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모든 것을 병행하고 쉽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듀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준 게
다이어리였어요.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아들 둘과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저의 2022년 꿈이자 목표였던 필라테스 강사라는 꿈,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가이드 해준 것은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운동과 공부 모든 것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밀도 있게 쓸 수 있게 도움을 준 건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다이어리 같은 걸 잘 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구류를 너무 좋아해서요. 항상 다이어리 온갖 걸 막 사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놓고도 단 한 번도 한 달, 두 달 이상 꾸준히 특히 12월까지 써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65일 24시간, 물론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의 100% 저 혼자 독박 육아를 아들 둘을 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이 잠에 들면 항상 캔맥주 4캔을 마시면서 그렇게 치맥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약간 취한 상태로 매일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면서 아이들 소리에 겨우겨우 깨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스터디언 영상 보면서 PDS 다이어리를 알게 됐었고, 계속 그냥 생각만 하던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2년도 목표를 쓰면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자, 또 제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랬고, 또 무엇보다 아들 둘을 제가 스스로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PDS 다이어리와 함께 어떻게 목표와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드리면, 저는 플랜에는 다음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뒀었습니다. 그 전날 적어두고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이라 5시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준 게 다이어리였어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5시에 일어나서 제가 늘 지켰던 루틴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이어리를 쓰고요, 또 감사일기를 쓰고, 또 목표를 하루에 10번씩 아침마다 쓰고요, 독서 30분, 명상 3분, 그리고 새벽에 필라테스 가는 것을 했었어요. 새벽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나서도 이제 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도 제 시간으로 썼습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아기 등원시키고 나서 10시부터 운동을 하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는 지도자 과정의 공부만 매진했어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전 다이어리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스터디 카페 이렇게 대충 그렇게 크게 써뒀었다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1분 1초를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작게 쪼개서 시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시간도 확실히 줄게 되더라고요. C 부분에서는요, 그날 감사했던 작은 일부터 모든 일들을 쓰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명언들 같은 거를 필사하기도 하고요. 다짐, 반성 같은 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네, 플랜 2C 이렇게 3박자를 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듀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내도록 주말과 평일 동안 계속 집과 센터만 오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애기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치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또 단톡방에 올라오시는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아침마다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명언 카드 그거를 정말 아침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그거 항상 저장해서 인스타그램에 저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에 필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리는 저한테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저의 일상, 저의 목표를 가이드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것보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소중한 제 아이들을 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핑계 삼아 대고 싶지는 정말 않았어요. 그게 정말 죽도록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계획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심심하면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서 제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계속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계속 다른 봉사활동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2023년도에 제가 무엇을 할지 계속 쓰고요. 정말 1월 달에는 뭐 해야지, 2월 달에는 뭐 해야지 그렇게 한 달 한 달 쓰고 또 뭐 일주일 단위로 쓰고 그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2022년도에 제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잘 이뤄냈으니까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잘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정말 독방육아 하면서 남편이 많이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감사할 때가 물론 더 많지만 정말 지금은 같이 제가 이렇게 일기 쓴 거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단톡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내년에 자기 쓰겠다고 사달라고 해서 어저께 사줬거든요. 정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말 급히라서 그런 거를 절대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도 꼭 내년에는 써서 이루어내겠다고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멋진 프로 필라테스 강사로 또 아들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34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또 두 아이 아빠로 살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온전한 4시간 만들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올해 처음 쓰기 시작한 이 PDS 다이어리로 제 평범했던 일상을 조금씩 특별하게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됐는지부터 그 계기부터 먼저 공유 드리면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짤 아시죠? 검색창에 퇴사 입력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퇴사 짤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라고 하는 이 짤 속의 이 대사가 저 같은 이제 수많은 직장인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올해 9년차 직장인으로 한 회사에 이렇게 길게 몸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먼저 퇴사하시는 선배님들 좀 많이 봤습니다. 셀러리맨으로 정년까지 채우고 은퇴하시는 선배님들도 보고, 또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퇴직하시는 그런 선배님들도 보면서 그분들의 뒷모습에 제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는 하는데요.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 또는 가슴이 별이라고 하죠. 임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당장 내일 갑자기 너 집에 가 이러면 아까 그 앞에 짤처럼 쿨하게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이제 저 스스로한테 던져봤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한 남자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네, 평소 즐겨보던 스터디언 채널에서 이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죠. 이 플랜도시 다이어리를 열심히 작성하고 꾸준히 작성하면 인생이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거의 울부짖듯이 호소하시는 신 박사님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저 별거 아닌 다이어리 하나가 뭐길래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에 속는 셈 치고 그래 한번 써보자 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다행히도 저는 제 자신을 조금은 잘 알아서 혼자 이제 쓰다가는 또 얼마 못 가서 저 다이어리가 방구석에 처박히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또 한 명의 보통 사람인 제 와이프를 동참을 시켰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다이어리를 알려주고 이거 우리 같이 써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와이프는 솔직히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냥 집 앞에 문방구 가서 적당한 거 사서 쓰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미 앞에 그 영상에서 이 PDS 다이어리의 위력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미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멱살키리 하듯이 이제 와이프를 강제로 이제 동참을 시키고 2권을 사서 단톡방에도 무작정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제가 속한 365단지 A 원동 단톡방에서 인증도 거의 하지 않고요,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거의 눈팅족인데요.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분 계시면 한번, 네, 한 대충 했을 때 한 300분 정도가 손을 저는 이 다이어리라는 것을 사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이렇게 작성하고 쓰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개인적인 부분들을 가리고 단톡방에 올리고 하는 그 과정이 아직까지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존재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쓰는 단어인데, 이 PDS 다이어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이어리 한 권인데 이 다이어리가 저한테 미치는 그 존재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다이어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뭔가 저를 자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저 다이어리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지.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사람이지라는 어떤 정체성이 제가 저 다이어리를 펼칠 때마다 제 무의식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무의식에 각인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토대로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기록하는 사람인 저는 이 존재감 넘치는 다이어리의 첫 장 룩백 룩포워드란을 작성하면서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제 평소 생활 패턴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네, 저 같은 이제 일하는 아빠들의 대부분의 생활 패턴이 저랑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눈 떠 있는 시간 대부분은 이제 회사를 중심으로 생활이 돌아가고, 또 퇴근하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면 두 망아지들 좀 돌보느라 피곤에 쪄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애들이 자고 나면 남는 시간은 보통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야식을 먹는다던가 하는 게 제 대부분의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좀 알고 있었어서 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걸 틈틈이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질 못했어요. 그 좋다는 자기 개발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평소에 이제 잠들기 전에 했던 유튜브 시청이나 뭐 야식을 먹는 행위는 제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아가서 제 인생에도 전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그거를 제 일상에서 지원해 버리고 그 시간만큼 이제 잠자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새벽 4시에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기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 당연한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 좋은 생활 습관이 30년, 제가 올해 34이니까 30년이 넘게 이제 제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되게 쉽게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 다이어리의 존재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올려져 있는 저 다이어리를 펼치면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 맞아. 난 뭔가를 더 해내고 싶은 사람이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지. 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새벽 4시마다 제 무의식에 이렇게 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6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2시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평소에 이제 뜨문뜨문했던 독서와 글쓰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6시에 집을 나서서 7시쯤에 이제 회사에 도착하면 사무실에 올라가기 전에 러닝머신 3km씩을 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2시간인데 그렇게 아침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사무실에 앉으면 업무 집중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거가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되게 달콤하고 짜릿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낸 그 2시간 동안 그동안 뭘 했는지 자랑 좀 할게요. 먼저 독서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다이어리를 돌이켜보니까 총 49권을 읽었더라고요. 아, 쑥스럽습니다. 제가 주로 읽는 책이 뭐 자기개발서나 경제경영서 위주로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책을 보는 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스터디언이나 주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좀 쉬운 책 위주로 책을 읽고 있고요. 책을 읽다 보면 뭐 500쪽 넘는 벽돌책이라고 하죠. 그런 책들 읽다가 이제 끝까지 완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독서하는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고 어려운 책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글쓰기인데요. 저는 공대 출신이어서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도 훨씬 전부터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서 나도 작가 타이틀을 걸고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3년 넘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거를 올해 플랜두시 다이어리를 쓰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됐고 1월 13일이거든요. 전날 이제 작가의 지원을 했고 당일에 합격 통보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작가 타이틀을 걸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글을 쓰는 내용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느끼는 그런 뭐 희로애락 감정을 제 글에 주로 녹여내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글에 공감을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어떤 글은 다음 메인에도 올라가고 또 브런치 어플 내에 실시간 에디터픽 뭐 이런 데도 자꾸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한 번씩 폭발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고 재미도 점점 더 붙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달리기인데요. 출근하는 날 제가 러닝머신 3km씩 뛰어서 총 3개월 동안 130km 정도를 뛰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 달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작년 말에 진짜 오랜만에 회사에서 그 직장 동료분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얼마 안 뛰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체력이 망가졌나 그때 느낀 그 자괴감 때문에 이 다이어리에 저걸 루틴으로 달리기를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꾸준히 긴 거리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제 뛰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이 사진이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저희 애들 포함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호날두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아직도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몸을 써서 놀아줘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럴 때 그 3kg씩 뛴 그 체력이 아주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단톡방에서도 하지 않는 인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다이어리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거 보고 별거 없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걸 보시면요, 여기 1월달인데 1월달은 그냥 샤프 하나로 그냥 주절주절 썼습니다. 근본 없이. 그렇게 쓰다가 이제 2월달 들어서 업무 시간하고 독서 시간, 운동하는 시간 정도로 색깔을 구분해서 칠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3월달, 4월달 거치면서 점점 더 예쁘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로 각 그 영역마다 색깔을 구분해서 칠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가 시각적으로 좀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게 된 거는 제가 속해 있는 A 원동 단톡방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젝트 사기 그 단톡방에서 열심히 눈팅한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눈팅에 귀감이 되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눈팅해서요,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제 다이어리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눈팅을 하다 보면 제 삶에도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거 열심히 보면서 제 인생도 점점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인 제 다음 목표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온전한 4시간의 영역인 이 주황색 영역의 넓이를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PDS 다이어리 꾸준히 계속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눈팅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가끔씩은 인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들으시면서 다이어리 한번 펼쳐보시면서 아 맞아, 나도 기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라는 셀프 칭찬을 하시면서 이 자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점으로 저 얻어 걸린 거는 제가 10kg 체중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8개월 만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이런 방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 아닌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장 평범한 가장 김학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평범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벌써 40이 되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아침형 인간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뭐 운동은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책은 정말 1년에 한두 권 읽으면 많이 읽을 정도였거든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통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 아닌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그걸 계획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과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간소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단순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는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올해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명확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거나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고 그 목표를 구체화해서 그 수치화할 수 있는데 그 수치화된 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개선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시간하고 이렇게 양으로 30분을 달리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5km 정도를 달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저기까지 찍고 오면 한 5km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5km를 달렸을 때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정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차츰 줄여가는 것이 이렇게 계획을 좀 더 실천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 됐습니다. 다음은 실천력인데요. 제가 무엇을 배울 때 저는 그냥 다 이렇게 흡수를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책을 읽을 때나 유튜브를 볼 때나 명사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 이걸 좀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걸 좀 삐뚤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나 맞을까도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하면서 내가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따라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새벽 기상을 하게 되었고 새벽 기상을 하게 되었는데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완벽한 공부법에서 몸이 건강할수록 공부 효율이 올라가고 달리기를 하면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켜 업무 효율이 좋아진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개월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달릴 때는 한 1km 정도 달리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2-3번씩 계속 꾸준히 달리다 보니까 지금은 한 6km 정도를 좀 편하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려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달릴 때 몸이 좀 힘들지만 달리다 보면 그 희열이 있습니다. 큰 성취감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이것저것 타협하지 않고 바로 실천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간소화하기인데요. 여기서 자칫 이 간소화하기가 간단하게나 대충 하자고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각각의 실천 항목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걸 맥락적으로 크게 묶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작은 계획 하나는 정말 여기에 열심히 몰입해서 열심히 하되 이 작은 계획들을 이렇게 좀 맥락적으로 크게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실천하는데 좀 보다 효과적이고 압박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는 구체적으로는 7, 8가지 정도 되지만 저는 그냥 오전에 1개 하고 오후에 1개 하고 저녁에 1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얻어 걸린 운인데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새벽 기상을 하고 그리고 체력을 좀 키우기 위해 달리다 보니까 점으로 저 얻어 걸린 거는 제가 10kg 체중 감량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해서 실천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이렇게 음식 조절을 했으면 아마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고 성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건강이라는 게 얻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신해철님께서 6년 전에 마이크 임팩트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성공은 운입니다. 운은 단지 운이 떨어질 때 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멋진 그릇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의 가치는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기에 그 그릇에 운이 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 가치가 있다면 나를 설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치월장이나 인생은 실전이다 같은 등의 책에서도 잘 얘기하듯이 운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그냥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좀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계속 실천하다 보면 그 그릇에 운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뭐라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걸,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 당장 실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하며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PDS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10개월 만에 체중 18kg을 감량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이어리만 썼을 뿐인데 마치 지하 100층에서 올라와 바람 냄새와 햇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땅을 밟고 선 느낌과 같았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시작하시고 무조건 적으십시오. 안녕하세요. PDS 다이어리 한 권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이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17년차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큰 우산 속에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생에 방황기가 있듯 저 또한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의 제안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10개월 만에 체중 18kg을 감량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의 삶이 지하 100층에서 살았던 것 마냥 꼬질꼬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의 기쁨은 마치 지하 100층에서 올라와 바람 냄새와 햇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땅을 밟고 선 느낌과 같았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계기로 저는 더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못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던 내가 아닌 더 멋진 모습의 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플랜2C 다이어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고 싶어 구입을 했고 단톡방에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진 않았지만 같은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워킹맘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전업주부라 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다이어리를 샀으니 저의 모든 일상을 적으려고 했고 다이어리를 펴고 중간중간 체크해가며 오늘 하루 세운 계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면서 채워나간 2022년 한 해 동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한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생활 중에도 무슨 일이든 늘 막판까지 미루다 몰아쳐 처리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PDS 다이어리를 쓴 후 다음날 계획을 전날에 쓰고 중간중간 그날의 일정들을 체크하여 적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 형식으로 썼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3개월 만에 고질적인 습관이 고쳐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저만이 아는 놀라운 기적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어리만 썼을 뿐인데 그 다음엔 어떤 마법이 또 부려질지 기대가 되어 기록하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둘째, 올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친 변화에 힘입어 조금씩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하고자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일단 큰 준비 없이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중간중간 미숙한 인터넷 사용에 적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멋지게 해내어 또 다른 작은 성공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계획과 실행을 적어가며 준비하다 보니 어느 날 사업자 등록증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잊고 있었던 나만의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멋진 모습, 긍정적인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PDS 다이어리 뒷장 메모 부분에 저와 관련된 큰 항목들을 정하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온라인, 요리 등 하나씩 적어가면서 행복하고 설레는 느낌의 형광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다 보니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숨겨진 재능,
싫고 조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 나를 알아가는 저 자신이 기특하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주는 이도 받는 이도 기쁨이 너무나 큰 앙금플라워 케이크였습니다. 지금은 독학으로 영상을 보며 하나씩 배워가고 있고 인스타와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 수업도 들을 예정입니다. 넷째,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잘 쓴 것은 아닙니다. 안 쓸 때도 많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꾸준한 기록이 어려웠던 날도 많았습니다. 순간 저 자신을 비하하려는 마음이 들 때면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매일 안 써봤잖아. 그러니 매일 쓰는 게 힘들 수 있어. 괜찮아. 다시 또 오늘부터 쓰면 되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었고 이런 마음들은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집안의 분위기가 참 많이 밝아지고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이어트 성공부터 전업주부에서 개인 사업자로 변하기까지 저의 오랜 동반자는 유튜브 채널 스터디언 동기부여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보았던 영상은 무조건 적어라, 무조건 시작해라 였습니다. 저의 변화가 오직 저만이 느끼는 변화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와 같이 지하 100층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그곳이 지하인지도 모르는 우울함, 무기력, 화, 짜증 이런 부정적인 먹구름들을 잔뜩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떨리는 마음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9월 13일 PDS 다이어리에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 리스트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바로 여기서 현실이 됐습니다. 해보자고 힘을 내시고 함께 쓰시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합니다. 영상의 제목처럼 무조건 시작하시고 무조건 적으십시오. 감사합니다.